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서민들에게 금융권의 문턱은 턱없이 높기만 하고, 또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다가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상황을 해결할 틈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신용도까지 낮아지게 되죠. 이러한 서민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종합상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에서 이 두 기관을 이끌고 있는 이계문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의 경기 침체는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다툼들로도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월요일의 코너죠. 잠시 뒤 2부 돈 되는 경제법 코너에서는 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이슈를 알아보고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생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이계문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릴 때 두 기관의 수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서민금융진흥원장이시기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기관 맡으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힘들다기보다도 정말 보람있게 네. 이렇게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니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종의 금융 주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은행에 급전이 필요해서 가셨는데 이제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아가지고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이금융권으로 가든가 아니면 대법체를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불필요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저희 서금원을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리의 대출을 물론 모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대출을 네. 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복이는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요새 자영업자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연체가 되거나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원리금 일부를 탕감을 해드리면서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참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맞습니다. 네.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런 네. 분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이 바로 이 자금 지원이거든요. 네. 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지난해 총 4조 9천억 56만 명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아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 보통은 그 지역신보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을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등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신용 예. 6등급. 신용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를 찾아주시면 이제 미소금융이라고 상대적으로 더 저리 한 4%, 4.5% 정도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햇살론 그래서 한 8, 9%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신용 7등급 이하인 경우가
신용 하위 이제 10% 이하인데요. 네. 이분들은 대개 이제 저축은행에서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대부업체나 아니면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20% 이상 고금리가 되죠. 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햇살론 17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원, 총 14만 7천 명을 지원했는데요. 네. 그중에 68%가 신용 7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돈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했죠. 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지난해 저희가 햇살론 유스라 해가지고 취업이 힘든 청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한테 4%대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 저희가 2,234억, 총 5만 8천 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크게 봐서는 그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대출 중개도 해드리고 있어요. 맞춤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네. 개인이 저축은행이나 대법원에 가서는 20%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저희가 심사까지 다 해서 중개를 해드리는데 평균 11.5%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 금리 부담을 적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작년에 저희가 1조 이상 10만 명 넘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 대출 중개라는 게 네. 그러니까는 돈을 빌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금융권에 가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거죠. 아니, 직접 이제 저축은행을 가셔서 받을 수 있고 대법원 가셔도 되지만은 저희를 찾아주시면은 저희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심사까지 다 함께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 다 대출 승인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7, 80%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개인이 갔을 때는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평균 11%대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금리 부담을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렇겠네요.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할 그 창구가 있습니까? 뭐 전화 상담 전화번호 같은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서민금융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번호가 1397인데요. 다이얼의 구석입니다. 1397입니다. 그 네모를 그리는 그렇습니다. 방식이네요. 다이얼의 구석을 저희 번호로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좀 구석구석 챙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래도 이용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콜센터를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앱도 저희가 작년 1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챗봇으로다. 이게 이제 콜센터라는 거는 7시간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챗봇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하셔도 되고 저희가 또 전국에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1397번 상담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센터를 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앱을 정말 잘 만들어놔서 지금 고객 만족도가 평점 5점에 4.8입니다. 아마 공공 부분에서 만족도 너무 높은데요? 예. 근데 뭐 댓글을 보시면은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평점이 높은 거는 굉장히 이용하시기 쉽게 만들었어요. 네. 아까 그 맞춤 대출도 우리 앱을 이용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앱이라는 게 사실 처음 들어가면 이용 방법이 어렵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잘 해놓으셨군요. 예,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직관적으로 더욱이 이제 또 저희는 그 고령자층이나 또 취약계층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핑거줌이라 해서 이제 글자를 키우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돋보기 기능을 해놔서 돋보기 기능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글자가 확 커지게 이렇게 좀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여튼 고객 프렌들리하게 고객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회복위원회도 좀 자랑스러운 말씀드리면은 고객 만족도가 4.8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나요?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집니다.
어플리케이션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네. 뭐 우리 그 앵커님은 직접 고객은 아니시겠지만은 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드리면 네. 급한 불은 사실 금방 끕니다.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용 관리를 스스로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좋은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혼자 이제 자립도도 키우고 네.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을 주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서금원에서는 신용부채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시범사업기간 저기 보니까 3,382명한테 컨설팅을 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다 6개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55%가 신용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은 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연체가 돼서 도움을 받은 분들이니까. 아, 연체가 있으신 분들. 연체가 있는 분들을 갖다가 그분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자만 탕감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일부 원금까지 탕감을 해드리면서 네. 8년 내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또 신용복지 컨설팅이라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쪽도 평가를 해보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57%가 신용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복지로 가도록 만들어드리고 아니면 이제 신용도를 끌어올려서 정책서민금융 상품 고객이나 또는 1금융권 고객으로 다 이렇게 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 네.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좀 문턱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런 물론입니다. 효과가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촉진 시스템이라는 거를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복지 컨설팅을 통해서 서금원 고객으로 다 좀 전환을 시켜드리고 또 서금원에서는 또 이렇게 정책서민금융 상품 도움을 받아가지고 6개월에서 성실상환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전북은행하고 BNK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놓고 예. 그 대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환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의 자체적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한번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상담을 해드린 분들이니까 예. 은행들 입장에서도 이제 리스크가 좀 낮아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엄청 뜁니다. 네. 왜냐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가면은 신용대출이니까요. 그러면은 신용도가 급상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다시 1금융권의 도움을 못 받던 분들을 1금융권의 고객으로 환류시키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고 부가가치도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 서민금융진흥원의 이계문 원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인상 깊다고 네. 느껴지는 부분이 네. 원장님 원고를 전혀 안 보시네요. 예, 사실 어지간한 통계라든가 이런 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시다고 느꼈던 게 네.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도 드리고 질문지에 없는 내용도 지금 여쭤봤는데 제가 네. 궁금한 것들 네. 그런 걸 전부 막힘없이 네. 술술술 대답해 주셔서 원장님께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이제 진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변화가 많습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맞춤 대출은요. 2018년 말 대비 작년 말에 4.6배가 늘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스템을 앱이라든가 비대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앱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또 그거를 고객이 아주 이용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만들 때 제가 다 이제 개입을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현장에도 많이 다니면서 지금까지 제가 102명이랑 직접 상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많이 다니신다고 들어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신 분 중에서는 거의 20분 정도 우신 분도 계시고 특히 한 5분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제가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나요? 결국은 그런 거죠. 이게 아까 앵커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회사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그 목포센터에 가서 상담한 분이 17년 전에 800만 원인데 그게 이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4천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연체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추심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통장이 압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일용직으로는 사셨겠죠. 진도에서 오신 분인데 대개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은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체 이자는 다 탕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연체 이자 탕감해드리니까 80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1,000만 원이오고 오래된 채무, 17년 전 채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탕감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월 43,000원을 8년간 갚으면은 월 43,000원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항상 그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항상 부담스러웠던 거를 일거에 이제 해결을 해드리다 보니까 계속 우시는 거예요. 남성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일용직으로 계속 사셨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냐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오게 됐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희를 빨리 찾아올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17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빚이라는 게 그 열심히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빚이라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죄의식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뭔가 내가 아픈 구석이라 드러내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을 미처 적극적으로 못 내미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은 빚 문제는 부부 사이도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가족이 또 안 도와줘요. 가족들도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명함을 꼭 드리는데 우시게 되는 분들이 명함을 드리면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인사드리면서 온 김에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근데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말을 창피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창피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중앙센터에서 뵌 분이 화장품 대리 지원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화장품 대리니까 직접 그 방문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서 한 4천 정도 이렇게 뭐 갑자기 카드라든가 이런 대부업체를 쓰다 보니까 4천만 원 되는데 수입은 반토막 났고 그래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신용회복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함을 딱 드렸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다고 그리고 애들이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자녀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사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사시다가 정말 노력해서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남아가지고 힘들어졌는데 그게 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창피하실 필요 없고 다시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신용회복위원회고 그래서 저희가 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창피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이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한번 좀 도움을 받아봐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이런 분들이 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하고 그리고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뭐 한마디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콜센터가 1397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도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앱이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업에 보시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꼭 앱으로 다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불이 나면은 어디로 전화합니까? 119에다 전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빚 문제라든가 돈 문제로 힘드실 때는 꼭 전문가랑 상담을 했는데 1397로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살다가 빚으로 어려워지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네, 훨씬 그리고 맞습니다. 네.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